표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 대학 11.6기념관에서 올해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었지만 안전을 위해 사전 신청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4년 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인 만큼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강을 맞아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온 지난 3월 2일, 우리 대학 11.6기념관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입학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과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 및 보직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입생은 총 7,392명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군중 밀집을 방지하고자 참석자 300명을 사전에 신청받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3년 3월 2일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정보컴퓨터공학부 장정인 학생이 신입생을 대표해 입학 선서를 했습니다. 입학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신나는 대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차정인 총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입학한 신입생들을 격려하며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개인 생활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인권, 친환경, 탄소 중립과 같은 사회적 의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기 바랍니다. 가슴 가득 소망을 품은 채 맑고 환하게 빛나는 신입생 여러분이 이곳 새벽별 항문의 전당에 모여들어 부산대학교의 새가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관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은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전기나 컴퓨터나 계산기처럼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기기가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꿈을 꾸기를 기대합니다. 2, 3학번 신입생들은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었던 학교에 오게 돼서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승찬이 대학생활 화이팅! 입학해서 너무 좋아요. 즐거운 대학생활 하고 싶습니다. P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도고교육과와 불어교육과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대학의 구조 개편이 계속되면서 이제 부산 지역 유일의 도거 불어교육과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학과 통폐합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 자세한 내용 서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의 도고교육과와 불어교육과는 올해 2, 3학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두 학과는 각각 인문대학의 도고동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로 통폐합됩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학문단위 구조개편 설명회 이후 해당 두 학과 재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지만 대학 본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대학 본부는 지난해 3월 설명회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두 학과 학생들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우들 모두가 다 통폐합을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면담에서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본부가 내세운 근거로는 이 학우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한 점, 통폐합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학과 통폐합은 지역대학이 겪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대학의 통폐합 학과 중 대다수가 지방대학이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산의 4년제 대학 14곳에서 통폐합된 학과는 306개, 경남 지역에서는 148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260개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은 생존을 위해 비인기학과 통폐합과 세부전공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을 단행해도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부경대학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6개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입시 경쟁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외 동의대학교와 영산대학교도 학과 구조를 대폭 개편했지만 입시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사범대학의 학과가 인문대학으로 통폐합되는 방향성을 두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인간의 언어, 문학, 철학 등의 인문학적 진리를 찾는 인문대학과 교원을 양성하고 교수법을 개발하는 사범대학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언어를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산업구조에 학문 단위를 맞추려는 대학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이 배움이 아니라 취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는 대학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P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우리 대학 약학대학 학생회가 신입생에게 6년치 학생회비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사이에서 파장이 커지자 학생회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약대 학생회의 이런 행동 옳은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단체 채팅방을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약대 학생회가 6년치 학생회비를 일괄 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PNU 취재 결과 약대 학생회는 2020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학생회비를 거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대 학생회는 이 외에도 다수의 총학생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납부자와 비납부자를 구분했습니다. 학생회비 납부를 학생의 절대적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학생회비의 대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약대 학생회는 파장이 일자 총학생회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다음 해부터 자체 운영비를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학대학 이수연 학생회장은 인수인계 당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총학생회 측에 저촉되는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희망자에게 납부된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자체 운영비가 아닌 등록금고지서상의 학생회비를 조정하여 학기마다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넉터에서 동아리 모집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채널 PNU도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게임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4일에는 채널 PNU 수습기자 특별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